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엘모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인데 이제 모델링을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아래 두 가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어 사용의 복잡한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는 이제 구문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 맥락에 따라서 단어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시는 이제 다의성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모델링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이제 fly라는 영어 단어를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동사로서는 뭐 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명사로 들어가면 뭐 파리와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론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이 가능한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Deep Contextualized World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즉 엘모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엘모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제 깊은 양방향 언어 모델,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내부 상태 즉 히든 스테이트를 학습하는 함수로 구성하고 이제 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대규모 텍스트 corpus를 통해서 사전에 프리트레인드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엘모가 나오기 전에 이전까지는 이제 워드투백과 글로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워드투백과 글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에서 나타나기를 이제 싱글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리프레젠테이션 for each word라고 해서 즉 이제 각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고정된 벡터 표현밖에 이제 나타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에 진행했던 게 서브월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단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유연한 표현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이제 러닝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기존에는 러닝 이 한 가지 단어로 이제 벡터 표현을 만들었다면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러닝과 NING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단어를 두 개로 이제 세분화를 해서 또 다양한 벡터 표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타냈던 게 이제 Focused on Learning Context Dependent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문맥과 독립되게 이제 계속 벡터 표현을 생성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문맥과 관련성을 가지게 벡터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 초기에 노력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시가 뭐 컨텍스트 벡터와 코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엘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 포워드 LM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이 수식 같은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현재 이제 단어 토큰 K번째에 대해서 예측을 시행한다고 할 때, 첫 번째부터 K-1번째까지 이제 토큰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조건부 확률의 곱을 활용해서 K번째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래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하단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let's stick to라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베딩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텍스트 인디펜던트한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생성할 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문맥과 이제 독립적인 이제 그런 단어 표현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이제 LSTM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좀 더 순반향 LSTM을 통과시키면서 문맥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반영한 벡터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갔을 때는 이제 fully connected feedforward neural network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다음 단어가 이제 나올 예측 확률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시를 보면 let's stick to 다음에 improvisation이란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단어에 비해서 확률 값이 뭐 대략 10%로 높게 이제 측정이 돼서 이 해당하는 단어를 측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백워드 LM인데 백워드 LM도 어떻게 보면 포워드 LM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수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게 아까 이제 앞에 수식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k-1번째의 시점을 이제 사용했다면 해당 수식은 k 플러스 1번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이제 조건부 확률을 활용해서 그에 해당하는 곱수로 이제 확률 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엘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포워드 LM과 백워드 LM 두 개가 이제 결합된 형태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되냐고 하냐면 이제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먼저 이제 로그 우도 함수에 대해서 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건데 이제 순방향 포워드와 역방향 즉 백워드의 이제 방향의 로그 우도를 동시에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토큰 표현 부분과 소프트맥스 계층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각 방향 LSTM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파라미터를 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스틱이라는 처음에 이제 문장 단어가 들어왔을 때 임베딩을 시키는 그때 이제 해당하는 파라미터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확률 값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동일하게 이제 설정하고요.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에 대해서 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만드는 이 L층으로 저희가 쌓은 그 LS팀 층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떻게 보면 문맥의 정보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파라미터를 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그림에서 이제 왼쪽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포워드 LM과 백워드 LM이 어떻게 이제 결합이 되느냐라고 먼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concatenate hidden layer라고 돼 있으면서 이제 그림의 왼쪽에 이제 빨간색 계열을 나타내는 부분이 포워드 LM 부분이고 이제 보라색 계열을 나타내는 게 백워드 LM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좌우로 이제 컨캐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합쳐서 EL 플러스 한 개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즉 단일 벡터 하나로 압축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왜 EL 플러스 한 개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무런 문맥과 독립적인 정보를 갖는 임베딩 레이어 한 개랑 이제 그 위에 저희가 양방향으로 쌓는 포워드 LM 한 개, 뭐 백워드 LM 한 개, 그래서 총 EL 개씩 해서 그렇게 이제 EL 플러스 한 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 더해야 되는데 이 더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칩니다. 즉 이제 각 층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저희가 곱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뒤에서 이제 이 태스크가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하이어 레벨 이스티메이트 LSTM 상태에서는 이제 단어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을 잘 포착한다고 하고 로우 레벨 LSTM에서는 구문의 측면 즉 품사 태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태스크가 품사 태깅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즉 이제 인풋과 좀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로어 레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즉 이 그림에서 예시를 들면 S1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주게 되면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표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람다 태스크라고 해서 앞에 또 태스크에 맞게 또 파라미터를 하나 곱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총 이런 방식들을 걸쳐이면서 엘모라는 하나의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평가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총 이제 6개에 대해서 태스크가 존재하는데 이전 소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our baseline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모델 하나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엘모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모델에 엘모라는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어, 네, 모든 값에 대해서 다 결과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같은 부분은 이제 인크리즈 증감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건데 뭐 좌측과 같은 부분은 절대적인 값, 그리고 우측과 같은 부분은 상대적인 퍼센테이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자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람다라는 이제 정교화 매개 변수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저희가 람다 값이 크면 이제 모든 층에 대해서 이제 단순 평균을 하는 효과가 있고 람다 값이 작으면 층 가중치 즉 이제 각 층에 따라서 다른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제 제일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이고 그리고 라스트 온리 그 즉 마지막 층에만 이제 적용을 했을 때도 물론 성능이 올랐지만 모든 층에 대해서 골고루 적용했을 때 성능이 이제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그림은 이제 엘모라는 월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어디 즉 이제 인풋 값에 붙일지 아웃풋 값에 붙일지 아니면 인풋과 아웃풋 둘 다 이 해당하는 값을 적용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태스크별로 점수를 나타냈는데 뭐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뭐 인풋 값에만 넣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인풋과 아웃풋 값을 둘 다 넣는 게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 넣는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지만 결국 실험을 통해서 해당 태스크에 맞게끔 엘모를 이제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제 하이어 레벨 LSTM과 로우 레벨 LSTM 이런 부분적인 측면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도표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이어가 정확한 의미를 판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다른 거를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ILM이라고 해서 퍼스트 레이어와 세컨드 레이어 둘 중 이제 엘모를 어디에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즉 이제 세컨드 레이어에 엘모를 적용한 게 퍼스트 레이어 넣은 것보다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통해서 하이 레벨 LST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즉 문맥에 따라 다이어의 정확한 의미를 판별할 때는 하이 레벨 LSTM이 에 엘모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은 이제 포스 태깅이라고 해서 품사 태깅과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그래프의 가장 마지막 아래 부분을 보시면 퍼스트 레이어와 이제 세컨드 레이어에 엘모를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왼쪽 그림과 반대로 퍼스트 레이어에 엘모를 적용한 부분이 더 성능이 좋은데 이렇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품사 태깅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로우 레벨 LSTM에 엘모를 적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바이엘엠 즉 양방향 언어 모델에서 깊고 맥락 의존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한 게 엘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모를 통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NLP 태스크를 적용했을 때 모든 즉 아까 앞에서 봤듯이 6개의 태스크에서 다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바이엘엠 계층에 어디에 저희가 엘모를 넣어야지 구문적 임의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코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람다와 같은 부분은 이제 모든 계층에 고루 이제 엘모가 그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체 작업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와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